지금 김건희 특검소의 3대 축이 명태균, 건진법사, 이제 도이치모 주가 조작인데 우리 그 이병철 변호사님은 더 집중해서 봐야 될 사안이 있다고 생각을 하신다고요. 그거 세 개 모은 네. 것보다도 훨씬 더 형량이 센. 마약? 마약도 물론 큰데 그 마약은 별도로 특검법을 만들어야 될 이거는 뭐 정도로 추가로 이제 드러나야 되는 덩치가 의혹인 큰 거고. 네. 삼부토건 주가 조작. 3부토건 주가 조작이 너무 중요하다. 왜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보낸 그 그래프 띄울 수 네, 있나요? 지금 띄우고 있습니다 화면에. 오케이. 네. 지금 그래프 보세요. 네. 저게 그러니까 윤석열 취임하고 2022년이잖아요. 네. 3월 9일 날 취임하고 바로 4월 달부터 건진법사 통일교 만나가지고 캄보디아 이런 짓 했어요. 그리고 해가 넘어가서 이제 23년도가 됐어요. 네. 23년도에 가장 그 가슴 아픈 사건은 7월 달 수해 때 최상병 순직 사건이 터졌습니다. 그렇죠. 네. 그리고 그 며칠 사이에 오송 지하 참사가 터졌어요. 네. 그때 윤석열이 김건희가 뭐 했냐? 폴란드, 우크라이나 가서 사진 찍었어요. 맞아요. 그때 한국에 수해가 난리 났다 하니까 대통령실에서 했다는 말이 그때 맞아. 지금 대통령이 급히 한국 오면 죽은 사람이 살아나냐 뭐 어떻게 되냐. 맞아요. 그지 됐거든. 그때 네. 삼부 토건 주가 조작이 진행되고 있었어요. 그 2개월 전 5월 달에 우크라이나 젤렌스키 부인이 한국을 와요. 오. 그러고 이제 국토부 장관 누구죠? 당시 그 원희룡 원희룡. 네. 그 양평도 원희룡이죠. 그것도 네. 잡혀가야 네. 돼. 그런데 원희룡 장관이 삼부 토건 사람은 데리고 우크라이나를 갑니다. 우크라이나 전후 복구, 삼부 토건, MOU를 맺어요. 주가가 치솟지. 네. 그 그래프에 보면 야 그래프 보니까 진짜로 이제 말도 안 되게 상승 곡선이 대단합니다 이게. 엄청나잖아요. 다섯 네. 배가 뛰네요. 거기 우크라이나 뭐 MOU 이렇게 돼 있죠. 무슨 포럼 참석. 네. 이게 쫙 올라가죠. 아, 그때 올라가. 그 5월 달부터 올라가서 두 배. 7월 달. 2배. 7월 달에는 이제 윤석열 김건희가 이제 폴란드 갔는데 폴란드에서 그때 굳이 위험한 우크라이나 전쟁터 맞아. 그거 가지고 사진 찍고 전부 삼부토건으로 의심됩니다. 예, 그렇게 치고 올라가서 거래량이 엄청나게 폭증하고 이게 쫙 빠지잖아요. 네. 예, 쫙 빠져서 이제 1년이 지나고 2년 지나고 올해 2월 달에 이 금감원이 다 알고 있는 거거든요. 김감원이 예. 싹 입 닫고 있다가 올 2월 달에 금융감독은 누구죠? 그 검사 출신? 이복현이 그 얼마 전에 사표냈어요. 도망간 거지. 금방 그것도 내 서울대 경제학과 후배더라고. 네. 서울대 경제학과 나왔다는 명분으로 금융감독 원장을 시킨 거야. 검사 원래 출신. 검사인데. 네. 윤석열이 똘마니 검사인데 오. 그러면 얘의 역할이 뭐겠어요? 얘가 금융감독에 대해서 아는 거 하나도 없어요. 전혀. 인마 경제원론도 모르는 놈이야. 예. 그러니까 이거 하라고 보낸 거라고 볼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2년이 지나가지고 올해 2월 달에 이복현 금감원장이 이거를 발표를 했어요. 와, 삼부토건의 주가 조작을 잡았습니다. 헛소리하고 맞아. 자빠졌네. 그렇게 얘기했죠. 이때 지금 투자자들은 어떻게 됐냐. 주식 관심 많으시잖아요. 수천 명의 개미 투자자가 거의 2% 3%거든요. 이분들 돈 수천억 원이 그냥 다 날아간 거야. 허공에 날아간 거지. 해서 상패돼서 상장패지. 아예 그냥 아니 거래가 안 되는 상패가 됐다고. 상패되는 시점 네. 보니까 금융감독원이 이 조사했습니다. 이 발표하는 게 이게 공범이라고 봐야지. 이거는 죽여야 됩니다, 진짜. 그리고 삼부토건이 그러면 과연 우크라이나 전쟁 후 그 전쟁터를 복구하는 거는 정말로 엄청난 노하우를 가진 기업이 하는 거거든요. 네. 그 폭탄들도 있고 하니까 현대건설도 쉽게 못 합니다. 근데 삼부토건이 이런 걸 할 수 있냐? 이게 중요하잖아요. 그렇지. 회사 능력이 되냐 안 되냐. 애시당초 안 되고 그런 게 근처에도 못 가는 회사예요. 그러니까 원래 주가가 1,000 몇백 원짜리 그냥 회사인데 이 회사를 대통령이 나서서 MOU를 맞게 하고 그래서 그것도 5,000 원희룡 원까지. 국토부 장관까지 동원되고 금융감독원도 이거를 실드치고 덮는 데 동원되고 원장이 이거는 진짜 어마어마한 사건이에요. 보세요. 뭐 비올백 솔직히 말해서 형량 얼마 안 나와요. 뭐 자극적이지. 그러니까 이것처럼 시세 조정을 한다거나 만약에 말 그대로 차익을 크게 거뒀다고 한다.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서 그런 경우 형량이 얼마나 됩니까 보통? 그래서 그게 중요하죠. 네. 이게 이제 자본시장법
법상 이제 시세 조정, 소위 주가 조작, 그 도이치모터스도 마찬가지죠. 그렇죠. 이제 그게 적용될 수 있고, 그거는 이제 징역 1년 이상으로 돼 있어요. 1년 이상. 그럼 이제 유기징역 최대 상한이 이제 기본 법정 30년이니까. 이제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이건 사기로 보이거든요. 네. 특정 경제범죄처벌법 사기로 가면은 사기적 부정거래 뭐 이런 겁니까? 무기징역까지 이게? 때릴 수 있어요. 아. 예, 그 보통 우리나라도 이 주가 조작범들은 굉장히 형을 세게 때립니다. 이게 피해 금액이 지금 벌써 수천억인데 이거 이득액도 이제 조사를 해야 되겠죠. 근데 이복현이가 한다는 소리가 지난 2월달에 실현된 이익이 100억이 확인되었습니다. 아, 이거 수천억이겠지. 근데 그걸 또 100억이라고 또 줄여. 저거 뭐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뭐 어쨌든 이 정도 규모면은 최소 15년, 20년 나오죠. 아, 형량이. 아, 그러면 일단 다- 김건희가 거의 공범이다 이렇게 보이고. 그 원희룡 씨 주가도 다 뭐 이 관련자들 다 체크해봐야겠네요. 다 정확히 사명으로 가려봐야 했을 수도 가려봐야 있지만. 되는데 네, 굉장히 네. 엄청난 중형이 나올 사건이에요. 이거는 이재명 도이치모터스는 여기 비교도 안 비교도 안 돼. 돼요. 이거는 그렇죠. 몇십억, 네. 20억 이런 그러니까 거 이제 돈도 아니야. 3대 축이라고 하지만 메인은 사실은 이건 메인이에요. 삼부토건이 메인으로 가야 된다. 그러고 마약. 아. 외국 같은 경우에 사례를 보면 네. 제가 한번 찾아보니까 이게 미국이나 이런 고도의 선진 자본주의국일수록 극형에 처하는 게 주가 조작하고 위조 지폐예요. 이거는 사형도 시킵니다. 야. 근데 네. 어떻게 대통령 부부가 나서가지고 지금 이거를 했다라는 의혹이 있는 게 미국이 한번 와. 검색해 보니까 뭐 한 10년 정도 전에 네. 김건희 아프다고 난리치잖아요. 그 양반도 진짜 중병인데 그 피고인이 중병 나 죽어요 하는데 150년 때렸어. 그리고 몇 년 살다가 죽었어. 아. 감옥소에서. 진짜로? 네, 감옥소 150년 때렸어요. 그 그렇게 이거하고 해야 비슷하더라고. 그 네. 피해 금액이 한 2, 3천억. 중국은 무조건 사형시킵니다. 제가 중국을 잘 알기 때문에 중국은 100억 이상 피해 이게 주가 조작범은 다 사형시킵니다. 진짜 예. 어마하게 네, 다스리는 완전히 당연히 네. 엄하게 해야죠. 그 유명한 피해자가 너무 시진핑 많은데. 주석이 지금 한 13년 됐나요? 이 주석되기 전에 가장 경쟁자가 보시라이라고 잘생기고 그때 한국에도 알아요. 예. 충칭시 시장 알아요. 예. 그 사람이 얼굴로 잘생기 엄청나게 유능하고 똑똑하고 한데 보시라이가 이제 주석된다 1순위였는데 하여간 권력투쟁에서 밀렸는데 보시라이 또 이제 부정부패가 터졌지만 보시라이가 충칭시장 할 때 전 국민의 영웅이었거든요. 그때 뭘 했냐면은 충칭시 간부들하고 조폭들이 주가 조작하고 사기치고 이거를 충칭 광장에 그 우리 한국에도 뉴스에 많이 나왔어요. 팬티만 입혀가지고 다 총살시켰어. 진짜요? 그 정도로 법이 셉니다. 무시무시하구나. 중국은. 이런 예. 거는 무조건 다 사형이야. 근데 우리 이재명 대통령이 그렇게 해야 돼요. 이 주가 조작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엄벌하겠다고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많이 절대 말씀하셨어요. 아마도 네. 이제 이병철 변호사 얘기하는 것과 이재명 대통령이 얘기한 주가 조정에 대한 엄단이라든 이런 것들이 하나같이 괴로 이어진다는 느낌이 듭니다 지금. 아니 그 네. 주가 조작 의혹 제기한 게 김기현 변호사잖아요. 음. 김기현 변호사 지금 그 민정수석실 들어갔어요. 아, 국정기획위원회 들어간 거잖아요. 아니요 민정수석실 갔을 걸요. 제가 아직 기억하기로는. 뭐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그건 아닌가요? 네. 하여튼 그럼 자연스럽게 이제 좀 더 들여다볼 가능성이 높다고 보이고요. 이복현 전 금감원장이 마지막 그거 조사 이거 왜 김건희 의혹이나 왜 이렇게 당사자들 축소한 거 아니냐 제대로 조사 안 한 거 아니냐 그러니까 아 철저하게 조사하겠습니다. 뭐 그렇게 큰 소리 쳤단 말이에요. 네. 언론에 나와가지고 그러다가 마지막에 못 찾았습니다라고 하면서 조치를 취한 게 뭐냐면 관련 자료를 다 검찰에 넘겼습니다. 그렇지. 네. 그렇게 해서 면피했어. 아니 근데 문제는 그러니까 없다고 네. 완전히 똥 하고 결론을 내버리면은 나중에 가서 책임 추궁을 받을 가능성이 있으니까 검찰로 관련 자료를 다 넘겼으니 검찰이 찾아주십시오 이러면서 자기가 자료를 넘겨버렸어. 근데 자기가 검사 출신인데 모르겠어요. 안 찾으면 나중에 자기한테 책임 추궁이 돌아올 것 같으니까 못 찾았다고 말 못하고 검찰로 자료를 넘겨서 검찰이 수사하도록 했다. 여기로 자기를 면피를 해버리더라고. 그러니까 김건희 특검이 제일 어려워요. 할 게 너무 많아. 너무 그러니까 많아서 16가지지. 제약된 시간 안에 네. 모든 거에 김건희는 속해 그러니까, 있어요. 사실 네. 내란에도 속해 있고. 그리고 이게 다 돈 문제이기 때문에 또 수사 인력이 전문 인력이 많이 투입돼야 되거든요. 맞아, 근데 맞아. 시간은 예. 딱 정해져 있고, 그러니까 이거 끝나더라도 6개월 끝나더라도 그때는 뭐 검찰이 없어지면 중수청, 중수청에 지금 남부지검의 프로 검사들 또 뭐 금융감독원 그다음에 또 공수처 맞아요. 해서 계속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또 결국은, 하나 네.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게 이거 아마 많은 분들이 윤석열 정부 들어와가지고 정권 들어와가지고 힘들어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김건희 우울증약 먹으면 향정신성 의약품이야.
그거 남용한다 그래가지고 싹 뒤지고 난리를 쳤어요. 물론 과오남용이 있지. 그걸 잡는 건 괜찮은데 네. 그걸 하도 마약 단속을 많이 하겠다고 대통령이 나서가지고 그 난리 지랄 브루스를 쳐놓으니까 그 약을 정작 처방받을 사람들이 약을 처방을 못 받아 지금. 약을 구하지를 못해. 그래서 병원에서 처방을 받잖아요. 받으면은 그 약을 찾아서 삼천리를 해야 돼. 온 약국에 전화해서 그 약이 있어요. 그 약이 있어요. 정작 처방받을 사람들이 못 받아가지고 그 난리인데 김건희는 그 약 먹으러 덜컥 그냥 병원에 가서 입원한 거예요. 이것도 제가 볼 땐 민폐다. 그거 약 지금 필요한 사람들한테는 엄청나게 불편하게 만들고 힘들게 만드는 이유 중에 하나예요. 네. 그러니까 대통령이 나서가지고 마약 단속하겠다. 물론 마약 단속해야지. 근데 그거를 하고 난 다음에 온 수사기관이 그거 잡겠다고 난리친 거 아니에요. 이태원 참사 때도 그거 잡겠다고 했다고 그랬던 거 맞아요. 아니에요. 수사관들이. 그러니까 거기에 따라서 대통령이 하는 행위나 말, 대통령의 부인의 행위를 이런 것들이 다 그런데 연결이 돼 있는 거예요. 네. 근데 그렇게 해놓고 난 다음에 자기는 덜컥 가가지고 들어놓아 버려 입원하고. 병원에서. 아니 그리고 김건희의 모든 의혹들은 사실은 검찰에서 얼마든지 선행적으로 그렇죠. 제대로 조사하고 수사했으면 그렇죠. 이미 끝났을 문제라는 데 그렇죠. 문제가 있는 거. 그러다 보니까 오늘 검찰이 국정기획위원회에 업무 보고를 했더니 이한주 위원장을 비롯한 국정기획위원회 위원들이 다시해 네, 그러니까. 숙제를 다시 내준 겁니다 지금. 완전 개기는 네. 거지. 뭐야 너무 엉망이라서 그렇죠. 보고서가 중단을 네. 시켜 보고를 하다가 중단을 시켜 이유는 뭐냐 공약 사항에 대해서 반영을 해서 어떻게 하겠다고 해야 되는데 그런 내용이 보이지를 않는다. 그러니까 이제 공약사항이라는 게 이제 검찰의 수사권, 기소권을 분리한다. 이게 제일 중요한 거잖아요. 네. 그러면 현재 검찰이 현재는 검찰이 있으니까. 아 그렇죠. 네. 그러니까는 거기에 부응해서 현재 검찰의 어쨌든 수사를 어떻게 좀 개편한다, 뭐 등등등등 이런 걸 들고 와야 되는데 또 특수부 뭐 지금 특수부는 이름은 없지만 뭐 반부패 수사부, 반부패 수사부 돼 뭐 있죠. 똑같은 놈들이 있거든. 그럼 이런 걸 어떻게 축소하고 이런 인력을 형사부 또 민원부서 이런 데 배치하고 어떻게 이런 걸 만들어 와야 되는데 그 몰라 이렇게 온 거지. 아니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아마도 이 다음 주에 다시 한번 업무 보고를 받는다고 하는데 그 업무 보고도 제대로 될지 안 될지는 지켜봐야 되는 상황인 것이고 좀 약간 정치 현안 문제로 넘어가 보면은 그 이준석 의원과 이제 김용태 의원 얘기가 좀 나오고 있는 것이 이준석 의원이 방송에 나와가지고 김용태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한테 당 개혁안 관철을 위해서 전당대회 출마를 조언했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도대체 무슨 계책으로 느껴지십니까, 변호관님? 글쎄 왜 자꾸 평론가가 되고 싶어 하는지 모르겠는데 뭐 이렇게 자꾸 국민의힘에 간섭을 하지? 왜 자기 당 문제부터 좀 제대로 처리하면 어떨까 싶은데 물론 이제 국민의힘이 변화해야 어쨌든 한 몸이잖아요. 당에서 쫓겨나긴 했지만 결국 보수 진영으로 합쳐져야 될 대상이기는 할 거예요. 근데 이준석 전 대표 입장에서는 의원 입장에서는 어찌됐든 간에 국민의힘이 변화를 해야 같이 손잡을 여지가 생길 거 아니에요. 그리고 또 자기 마음도 거기 가 있을 거라고 봐요. 저는. 네. 근데 김용태 비대위원장 같은 그러니까 지금 혁신안을 추진하는 그런 사람이 계속 당대표나 이런 걸 출마를 하면서 당을 흔들어 주길 바라는 마음이 있을 거라고 봐요. 그리고 또 그 발언도 했잖아요. 한동훈 전 대표 아마 당대표 출마하면은 당대표 당선될 거라고 이런 말도 했잖아요. 김용태가 뭘 했는데 지금 당 대표에 출마를 해요? 아니 지금 비대위원장이잖아요. 비대위원장 아직 임기 안 끝났어. 비대위원장 하면서 하는 내내 다 헛발질에다가 젊은 아니 저도 비슷한 생각인 의원에 게 대한 망신만 아니, 시켰지. 김용태가 내는 5대 혁신안인가? 네. 그게 혁신안 맞아요, 솔직히? 그 내용이? 관심도 없어요. 아 정말 이게 예를 들면 무슨 당무감사해야 될 문제 같은 것들을 뭐 담아놓고 예를 들면 탄핵이나 뭐 예를 들면은 이런 것들에 대해 가지고 의견을 재정립하고 이런 문제던데 그게 당을 본질적으로 바꿀 수 있는 혁신안이 되는 겁니까 이게? 그러니까 혁신을 할 의지가 없는데 어떻게 혁신안이 나옵니까? 이준석이가 그런 말을 한 건 다 계산을 하고 했을 거 아니에요. 그렇지. 네. 걔는 계산을 해야 그런 말을 잘 두드리기 때문에 네. 이게 예. 이준석이는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지금 홍준표 들어왔잖아요. 홍준표 밖에서 계속 그냥 국민의힘 융단 폭격하고 있죠, 지금. 쓰레기다 했잖아요. 네? 퇴직 호소인이죠 이분. 왜? 퇴직 뭐죠? 호소인? 퇴- 뭐죠? 아, 은퇴 호소인, 은퇴 호소인. 은퇴 은퇴 호소인. 호소인. 은퇴도 안 하고. 그러면 근데 홍준표는
무조건 내년 지방선거 또 출마하는 거거든요. 설마요. 아, 자기가 아니, 뱉은 말이 있는데. 무조건이야 그거는. 예. 아, 좀 쉬세요. 그분도 감옥에 가셔서. 정치인은 죽어야 쉬는 겁니다. 예, 예. 아, 어떡해. 그래서 지금은 이제 이번에 선거 때 이준석이는 어쨌든 8%라는 것도 의미 있는 거거든요. 아, 예, 그리고 국민의힘은 완전히 TK 자민련으로 이제 완전히 그 고립됐다. 그러면은 어쨌든 새로운 그 보수 세력이라는 거는 나와야 되거든. 그렇죠. 이제 그거에 지가 선두주자가 되겠다는 거 분명하죠. 그럼 지한테 똘마니를 붙여야 되잖아. 그렇지. 그 홍준표는 똘마니로 붙었어. 어차피. 김용태 똘마니로 붙여야지. 이번에 비대위 어쨌든 뭔가의 모습은 보여줬으니까 출마를 하면 어쨌든 10%도 나올 거 아니에요. 그렇죠. 당 내에서도 네. 혁신을 바라는 세력들이 또 나올 거기 때문에 결국은 그거를 지가 선도해서 니 다 내 똘마니야 이렇게 이제 지금 깃발을 들고 이제 못을 박은 거지. 아, 이준석이 이분 제명 안 돼요? 뭐 제명이 제명. 그렇죠. 이재명은 민주당이 좀 추진하도록 말씀 좀 하세요. 왜 추진 안 하죠? 하겠죠. 네, 할 거예요. 윤리위 만들어가지고. 네. 그런데 이제 아이고. 이준석이는 또 제일 제명도 뭐 제명이지만 중요하지만 네. 더 중요한 거는 사법 리스크예요. 그러니까요. 제가 네. 엊그저께 고발인 조사 받고 왔잖아. 이번에 망언. 아, 네. 네네. 그 노원 경찰서. 네. 네. 그 네. 경찰 갔더니 입구에 또 뭐 기자들도 와 있고. 아 그랬어요? 예, 가셨을 그랬더니 때. 제가 잠깐 브리핑하고 이제 그 아직 시간이 좀 남았길래 냉커피 한 잔 마신다고 그 그늘에 있는데 네. 그 시로 나온 수사관들이 아, 한 대여섯 명이 네. 변호사님 뭐 유튜브에서 잘 보고 있습니다 우리 수사관님들이 유튜브 보시면서 하더니 이준석이 때문에 오셨죠. 예. 네. 네. 이준석이 아파트가 바로 여기예요. 아, 뭐 경찰서 바로 앞이래. 네. 그러면서 다들 그런데 변호사님 지역구가 동탄인데 왜 여기가 주소지지? 현재도 아. 원래 여기 산 거는 맞는데. 그렇지. 네. 그 저도 모르지. 근데 이제 수사하시는 분이 네. 본래 나는 그래서 영등포 경찰서로 넣었는데 국회가, 국회가 있으니까 어디가 주소지인지 나도. 주소지 관할로 간 거구나 지금. 그래서 이제 네. 주소지 관할로 보냈다. 그럼 또 동탄 경찰서로 갈 수도 있는 거네. 이게 나중에. 아니 그러니까 이제 네. 이게 그 국회의원들이 뭐 지방의 지역구 이런 분들 네. 다 주소지는 서울로 맞아요. 또 주진우 봐봐요. 옮기고 압구정에 그러니까 집 있고. 동탄에 부산이. 잠깐 했다가 다시 또 이렇게 옮겼나 봐요. 현재 주소지는 거기가 맞아 노원경찰서가. 그랬구나. 네. 근데 이제 그 수사팀장하고 경찰서장까지 딱 긴장해가지고 아그 고발인 또 내가 말을 조사관도 엄청 하셨는데. 세게 했거든. 네. 이게 내 이병철이 고발인이지만 이 고발인은 보세요. 58만 명이 국회에 청원을 냈다. 이분들도 실질적 고발인이고 이거 금융치료해서 임마 거지 만든다고 내한테 수만 명이 지금 오늘도 보세요. 삐릭삐릭삐릭 계속 들어오는데 이분들이 다 고발인이다. 이거는 엄청 중대 사건이다. 아마 이게 어떤 고발건이에요? 그 여성 혐오 발언? 네. 혐오 발언. 네. 이게 죄명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그게 이제 민주당도 서울경찰청에 고발했고 네. 또 뭐 여성의 전화 여성단 했는데 민주당하고 저하고 이제 그 죄명을 똑같이 제가 맞췄어요. 아. 이제 선거법으로 조져야 제일 중요하잖아. 아, 네. 그렇죠. 100만 원 이상 넘으면 배치 날려버리니까. 네. 예. 그래서 이제 똑같이 만든 게 선거법상 그 허위 사실 공표, 그 이재명 대통령 그렇죠. 권리. 네. 예. 그거는 이제 수사관이 이제 또 물어보더라고. 변호사님 검색해 보니까 이준석이 쪽에서 허위 사실 아닌데 허위 사실 공표돼서 민주당하고 변호사님도 무고로 무고죄를 네. 무고로 그래서 근데 자기도 이제 여러 이렇게 인터넷을 검색을 해봤는데 그래서 뭐가 뭔지 잘 모르겠대. 그래서 이제 제가 설명을 해줬지. 민주당도 허위 사실이다 해서 보도 자료도 냈고 그 왜 허위냐? 아 근데 이건 말하기가 좀 어쨌든 이준석이 그놈이 말한 거는 어떤 여성 혐오 발언을 했잖아요. 네. 근데 본래 원본은 남성 남성 혐오 혐오. 그런 네. 건데 이거 팩트가 다르잖아. 그리고 그 맞아요. 남성 혐오 자체도 이재명 아들이 발언한 사실이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그것도 아니라는 이게 것도 제일 중요한 있고. 거예요. 어쨌든 그러니까 이제 민주당에서 그 이제 그것 때문에 허위 사실 공표 그리고 떨어뜨릴 낙선 목적으로 네. 그 250조. 그다음에 이제 251조가 후보자 비방죄. 그 저하고 똑같이 그거 넣었더라고. 그런 거. 그 역시 네. 낙선시킬 목적으로 네. 사실을 적시하여 이거는 허위가 아니어도 돼요. 어떤 사실을 떠들어 가지고 후보자를 비방이라는 게 이제 대법원 판례상 상대방을 헐뜯었다. 그거 맞잖아.
전 국민들이 폭발했는데 네. 후보자 비방죄는 굉장히 쉽게 적용될 것 같고요. 허위 사실은 좀 뭐 다툼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그래서 제 고발인 조사 마치자마자 바로 이제 서울경찰청에서 이미 연락이 와 있대. 야, 그랬구나. 사건을 빨리 이쪽으로 넘겨라. 합치려고. 예. 그래서 이제 빨리 소환하겠다. 아니 하나만 더 연관 질문들을 여쭈면은 지난번에도 명태균 씨와 통화를 자주 하시니까 이준석 얘기도 한다고 하셨는데 혹시 김건희 씨에 대해서 그 명태균 씨의 그런 입장은 어떤 겁니까 이게? 오늘 오전에도 전화 왔던데. 그래요? 뭐라 그래요? 매일 진짜 전화 와요. 바쁘시네. 경찰서 가서 아산병원 의사 전화해, 명태균 전화해, 바쁘시네. 수사팀장 만나게. 네, 그 와중에 우리한테 카톡 계속 보내주시잖아. 아니, 어떻게 하루에 어떻게 사세요 이렇게? 또 재판 가야 되고. 그러니까. 어제는 대전에 아니, 또 재판 갔다. 잠도 새벽 잠도 없으신 것 같은데요. 아침 일찍부터 네, 하시는 오윤의 거예요? 구교 행위를 위해서. 아니 그래서 명태균 씨가 전화 와서 아침에 뭐라고 했습니까 지금? 아 근데 이제 명 사장은 이제 나는 주로 그냥 들어주거든요. 네, 안 너구리를, 들어주고 예. 그냥 뭐잘 되겠죠. 나는 잘 되기를 바란다. 네. 그러니까 자꾸 전화 오지. 아. 근데 요새는 이제 이렇게 말이 누구나 다 본인 실드잖아. 아 당연하죠. 본인도 수사 대상자. 당연하죠. 예. 그러니까 뭐 저기 요새 최근 그 따끈따끈한 게 뭐 강원도지사 김진태도 맞아, 소환 맞아. 조사 예. 받았잖아. 며칠 전에 그래요? 중앙지검에 조사 받았다. 그 기사도 나왔습니다. 그게. 나왔잖아요. 네. 근데 그게 그 궁금해서 물어봤더니 아 변호사님 그 김 지사가 그때 갑자기 황상문가 뭔가 그놈한테 전략공천 준다 하니까 난리 나가지고 그때는 지푸라기라도 잡아야 되는 심정이고 지나가는 사람 바지깡이랑이라도 누구든지 잡아야 되는 심정이니 그런 차원에서 쟤한테 부탁한 거 아니겠습니까? 부탁은 했다는 거네요. 그게 중요한 거잖아요. 왜냐하면 카톡이 다 나왔으니까. 네. 그러니까 부인할 수가 없지 그거는. 네.